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특히 평화주의자인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곧 그 관계가 끝난다, 이런 비함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갈등도 참고, 물론 큰 갈등도 참고, 모든 갈등을 맞춰주는 쪽으로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연애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연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25살에 첫 연애를 했습니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첫 학기에 긍정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름도 되게 긍정적인 그 수업에서 같은 조에 있던 여자분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죠. 근데 애석하게도 첫 연애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 연애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호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란 도대체 뭘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남자친구의 역할, 그리고 여자친구의 역할,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연애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역할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역할극이 자기랑 맞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릴 때쯤 연애가 끝나버렸던 거죠. 근데 저는 이때 연애 경험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을 만날 때도 또 좋은 남자의 역할, 이 역할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잘해주다가 지쳐가지고 또 헤어지게 되고, 그 헤어지게 되면 또 그 헤어짐의 원인을 저한테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헤어지긴 했지만 제가 한 20대 후반에 만난 여자친구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했어요. 그 연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친구가 제가 되게 불안해할 때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저의 불안을 잠재워줬고, 또 저 역시 기존의 연애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랬고 또 저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이 연애와 관련해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연애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내가 아닌 좋은 사람 역할에만 매진을 한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급급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있는 그대로 매력적이다 혹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 마음에 들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취향이나 욕구를 상대방한테 안 보여주고 상대방이 가진 욕구나 어떤 취향만을 알려고 해요. 그 취향을 들어주면 어쨌든 좋은 남자친구나 좋은 여자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대화의 패턴이 이런 거죠. 오늘 뭐 하고 놀까? 이성 친구나 애인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오늘. 또 물어보죠. 오늘 뭐 먹을까? 너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먹자. 이렇게 또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뭘 하자고도 안 하고 항상 내가 뭘 하자고 하면 다 따라주는 상대방이라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재미로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즐거워하고 뭘 나랑 하고 싶은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되게 매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약간 착한 남자, 착한 여자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다 맞춰주고 배려하고 하지만 결국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들. 착한 남자, 착한 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자기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데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불안감의 실수를 저지른다. 스스로에 대한 매력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관계를 시작하는데도 엄청 불안해하고 관계 중간에도 엄청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질문들을 막 스스로 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맞나? 우리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요. 혹시나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조그마한 갈등 혹은 뭐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되게 불안이 휩싸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락이 올 때까지 연락을 계속 하거나 혹은 연락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데도 물어보지 않고 뭔가 참고 있다가
나중에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만 표정은 약간 썩어 있고 안 좋고, 근데 상대방이 왜 그래 이러면 잘 말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참다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 이렇게 심각하게 화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않은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좋아하는 게 맞을까? 초반에는 이렇게 나 좋아한다고 말해주지만 결국은 날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력이 진짜 쩐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의 매력은 이런 게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떠날 거라는 일단 불안이 없고, 상대방이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매력을 보고 또 좋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덜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상대방이 나랑만 연락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을 막 뒤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사사건건 어디 갔어, 누굴 만났어, 이런 의심의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상대방은 이런 행동들을 계속 겪으면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확인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실현적인 예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관계가 괜찮을 리 없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할까? 불안하니까 계속 이 사람에게 확인하고 핸드폰 뒤지고 꼬치꼬치 묻고 이러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야,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관계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괜찮을 리 없다는 생각이 실제로 관계를 괜찮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갈등을 회피하거나 마음을 숨긴다.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나 부모나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갈등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른 유전자를 타고났고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특히 평화주의자인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곧 그 관계가 끝난다, 이런 비함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갈등도 참고, 물론 큰 갈등도 참고, 모든 갈등을 맞춰주는 쪽으로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걸 참고 막 만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되게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참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평화주의자 말고 공격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사소한 갈등에도 화를 막 세게 내요. 잠깐 연락이 잘 안 돼서 전화를 했는데 업무 시간에 전화했다고 갑자기 빡 화를 낸다거나, 이런 습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네가 나를 컨트롤하지 말라고 또 화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이 부족한 나를 공격하거나 간섭하고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신의 영역이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이런 점은 좀 고쳐가고 이런 점은 맞춰가는 게 연애인데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를 고수하게 되면 이 관계는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걸 참고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 역시 다른 면에서 보자면 갈등을 또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빨리 큰 소리 내가지고 저 사람의 기를 죽여서 갈등을 빨리 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냥 내 식대로 해, 싫으면 너 안 만나, 이러면서 또 갈등을 회피하는, 그래가지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패턴 네 번째, 헤어짐의 원인은 오로지 나한테만 있다. 외모가 멋지거나 예쁘고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유머러스한 모습들이 연애에 분명 유리한 점은 있지만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연애를 못한 이유를 전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별한 후에는 자기의 매력을 의심하게 되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오로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진짜 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매력을 가졌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성, 외향적인 성격을 가져야겠다 라거나, 그러니까 외모를 고친다거나, 자기는
별로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고 진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유머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죠. 물론 이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화술 같은 것도 배우는 게 좋고 외모도 가꾸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나의 어떤 기질과 나의 성향과 맞는 매력으로 발전시켜야지 전혀 나랑 떨어져 있는데 오로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란 사람의 원래 기질을 무시하면서 나랑 거리가 먼 매력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헤어짐의 원인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예전의 과거의 연애를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제 매력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과 안 맞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맞지 않았어도 지금의 저는 그분들과 맞을 수도 있죠. 끝으로 헤어짐의 원인 중에 하나로 상황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에 올인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연애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헤어짐을 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매력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연인이 아직도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연애에 집중을 못하겠다 하는 분도 헤어짐을 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상형이 다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해. 근데 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야. 이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지 내가 바꿀 수 있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짐의 원인을 모두 자기한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